자, 2021년 3월 우리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액의 기출문제 81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A와 B에 해당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 A. 단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의 완성 기준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B. 단기에 판매된 제품의 제조원가.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정답 3번입니다. A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에 완성된 제품원가. 82번 3일의 원가 자료가 다음 같을 때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매출액 20만원이고요. 매출 총이익률 40%. 기초제품 재고액 만원. 제조간접원가 32,000원. 기초제용품 재고 25,000원. 기말 제공품 재고 8,000원. 직접 재료원가는 기본원가의 50%이고 직접 노무원가는 가구원가의 60%다. T 계정 통해서 보는데 가장 좀 까다로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T 계정을 같이 그려볼게요. 원래 이제 옆으로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숙달이 됐으니까 이렇게 세로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있는 거 하나씩 넣어볼게요. 기초 제품 재고액 만원. 제조 간접원가 32,000원. 기초 제공품 재고 25,000원. 기말 제공품 재고 8,000원. 기초 제품 만원. 제조 간접원가 32,000원. 기초 제공품 재고 25,000원, 기말 8,000원. 자, 직접 재료원가는 우리가 기본원가. 기본원가가 어떻게 되죠? 직접 재료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원가. 또는 기초원가, 기본원가.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에 50%다. 표현을 그대로 적습니다. 직접 재료원가는 기본원가의 50%다. 직접 노무원가는 가공원가의 60%다. 자, 가공원가,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제조간접원가. 이거의 60%다. 식 두 개고요. 제조간접원가 32,000원 있죠. 자, 그러면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다 풀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식에서 직접 노무원가는 0.6 직접 노무원가 32,000원 60%. $19,200이고요. 직접 노무원가 구할 수 있겠죠. 넘기면 0.4. 48,000원입니다. 자, 직접 노무원가 48,000원. 이 식을 풀어볼게요. 자, 0.5 직접 재료원가 48,000원 곱하기 50%. 24,000원이고요. 따라서 직접 재료원가 넘기면 0.5. 직접 재료원가도 48,000원 나오네요.
48,000원, 48,000원. 그럼 이 식에서 우리 단계제품 제종가를 구할 수 있겠죠. 단계제품 제종가. 전체 합계액에서 8,000원 뺍니다. (145,000원) 나옵니다. 145,000원.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매출액은 매출 총이익률이 40%죠. 자, 매출 총이익률. 매출액 분의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이 비율이 40%. 매출원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매출원가. 매출원가 12만원 나오겠네요. 20만 분의 8만원 40% 나오죠. 매출원가 12만원. 자, 그러면 기말 재고 제품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합계액에서 빼기 12만원. 자, 기말 제품은 35,000원 됩니다. 35,000원. 굉장히 좀 시간을 요하는 문제고요. 풀이는 우리 T계정 통해서 그대로 푸시면 되는데 시간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원가의 정의, 기초원가의 정의, 기본원가, 기초원가 또는 가구원가의 정의, 매출 총이익률의 정의,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투입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83번입니다. 원가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가 배분 기준의 설정이다. 다음 중 원가 배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부담 능력 기준은 원가 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원가를 배분한 것이 기준이므로 품질 검사 원가를 품질 검사 시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아니죠. 품질 검사 원가를 품질 검사 시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은 우리 인가 기준입니다. 인가 기준. 부담 능력 기준은 우리 제품의 판매 가격, 즉 수익성이 큰 제품에 보다 많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수혜 기준은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많이 효익을 받은 제품에 더 배분하는 개념이고요. 3번, 인가 기준은 인과관계에 따라. 4번,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공평하게 어떤 배분하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84번, 우리 보조 부분 배분. 자, 보조 부분 AB가 있고요. 제조 부분 CD가 있습니다. 직접 배분법입니다. 직접 배분.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원가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직접 배분법이고요. 자, AB 발생 원가 40만원, 48만원. 자, A는 C와 D의 30, 50. B는 40, 20. 자, 우리 직접 배분법이고요. 따라서 A는 C와 D에만 배분합니다.
30 더하기 50. 그래, 30. $15,000,000입니다. 자, 나머지 D는 $250,000,000이겠죠. B는 $40, $20. $32,000,000입니다. 16,000,000 되겠죠. 자, 직접 배분을 사용할 경우 C가 배분받는 보조부분 원가, C가 배분받는 보조원가, 요걸 말합니다. $47,000,000 됩니다. $47,000,000. 정답 3번입니다. 85번. 제조원자본가 배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제조분에서 발생하는 감독자의 급료,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가상각비,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제조간접원가는 제품원가를 부과하기 위한 배부 절차가 필요하다. 맞는 표현이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처럼 직접적인 이제 추적 불가능한 원가니까, 공통원가니까 합리적인 인가 기준에 따라 제품원가에 배분해야 될 겁니다. 2번. 모든 제조간접원가를 하나의 원가 집합에 집계하고 단일의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배부하는 방법을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이라고 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제조간접원가를 복수의 원가 집합, 제조부분 A, 제조부분 B, 제조부분별로 서로 다른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각각 배부하는 방법을 부분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이라고 한다. 맞는 표현이죠. 제조부분 A, 조립공정, 제조부분 B, 절단공정, 각각 따로따로 부분별로 배부하는 방식. 4번. 공장 전체 제조원자본가 배부율은 공장 전체 제조원자본가를 부분별 배부 기준으로 나누어 구하면, 일단 여기서 틀렸죠. 공장 전체 합계한 배부 기준, 즉 단일의 배부 기준. 정답은 4번입니다. 86번.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원자본가를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다음의 원가 자료에서 작업지서 111과 112는 완성되었으나 113은 미완성이다. 기초제공품이 없다면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그럼 113의 원가를 구하면 되겠죠. 113의 총제조원가. 자, 우선 직접 재료원가 2만원, 직접 노무원가 1,800원, 여기 제조간접원가. 자, 제조간접원가를 직접 노무액 발생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자, 그러면 전체 제조간접원가 정보가 없으니까 추정해보게요. 자, 직접 노무원가가 4만원. 자, 곱하기 우리 112에 대한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있죠. 5,200. 이렇게 한 112 배부 금액이 9,100. 식을 그대로 세보시면 됩니다. 총 제조간접원가 나누기 배부 기준 직접 노무원가 전체 발생액 4만원. 그럼 직접 노무액 1원당 배부율이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조업도 5,200. 112 5,200 하면 9,100이 나오겠죠. 이렇게 역산해서 제조간접원가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7만원 산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배부액 구해볼게요. 자, 직접 제조원자본가 113 배부액. $70,000 나누기 총 직접 노무원가 4만원 곱하기 C가 발생한 직접 노무원가 10800. 일종의 여기에 조업도 개념이고요. 조업도 개념이고 이게 배부율이죠. 18900입니다. 자, 따라서 총 제조원가 49,700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87번 우리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는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간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 선입선출법은 이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기초제공품 원가를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선입선출법에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당기 발생한 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만 고려하니까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실제 식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87번 식을 여기 좀 바꿔볼게요. 자, 단기 발생 원가를 단기 기준으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줍니다. 자, 일종의 이게 배부율 개념이죠. 완성품 환산 단위당 원가. 이 단기 발생 원가와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환산 단위당 원가 곱하기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자, 식을 이렇게 바꾸면 쉬울 겁니다. 단기 발생원가 나누기 단기 완성 환산량. 단기 발생원가와 관련된 선입선출법은 단기 발생원가만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는 과정이니까 그 배분 기준이 되는 완성품 환산량도 기초제공품 포함되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단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에서 기초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을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에서 기초제공품 원가는 바로 완성품에 보내버립니다. 정답 4번이고요. 88번 자, 기초제공품 없고요. 단기 착수량 1,500개, 단기 투입원가 24만원, 완성품 수량 1,000단위. 모든 제조원가는 공장 진척 정도에 따라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선입선출이든 평균이든 똑같습니다. 기초제공품 가정에 따라 평균이냐 선입선출이냐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자, 모든 제조원가는 공장 진척 동료에 따라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완성품 환산량 단위 원가가 200원이면 기말 제공품 환산은 얼마인가? 자, 표를 그리면 되겠죠. 기초제로 단기 착수량 1,500개. 단기 완성된 거 기말. 완성된 게 1,000개. 기말 제공품이 500개. 자, 모든 제조원가. 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X%. 자, 단기 완성이고요. 500개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완성품 환산량. 자, 환산량 단위 원가가 200이다. 단기 투입 원가가 24만원. 자, 단기 투입 원가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
해서 완성품 환산당 단위당 원가가 200이고요. 자, 이 식을 풀면 X는 40% 나올 겁니다. 40%. 자, X가 40%면 여기 200개. 24만원 나누기 1200개. 200원 나올 겁니다. 정답 2번이고요. 88번, 87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정의 말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89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원가와 기말저용품 원가는 일반적으로 5단계를 거쳐 생산된다. 종합원가 계산 절차로 옳은 것. 자, 첫 번째 우리 물량 흐름,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계산, 세 번째 원가 요소별 원가 배분 대상의 파악, 기초제형품 원가, 단기 발생 원가, 단기 투입 원가, 4단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마지막으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용품 원가 계산. 정답 1번입니다. 기역, 리을, 디귿, 니은, 미음이 됩니다. 자, 90번 붕괴는 일반적으로 우리 원가 관리에서 붕괴 문제가 나오졌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체 붕괴할 때는 없어지는 게 이쪽, 새롭게 생기는 게 차변이죠. 우리 지금 자산 개념이니까 대체가 되면 기존 게 대변이 오고요. 새롭게 대체되는 게 차변입니다. 그래서 1공정에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원자원가 발생액을 제공품으로 대체시키고요. 1.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발생한 거를 완성되면 1이 없어지고요. 제공품 2가 되겠죠. 2공정. 자, 그 다음 제공품이 이제 완성이 되면 2공정에서 완성이 되면 이제 제품이 될 겁니다. 없어지는 거 대변, 생기는 거 차변, 없어지는 거 대변, 생기는 거 차변, 없어지는 거 대변, 생기는 거 차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리고 2공정에서도 원가 발생 시 원재료, 노무원가, 제원자원가, 제공품 계정에 대체시키면 되고요. 왜냐하면 1공정에서 된 게 이렇게 경우됐지만 2공정 자체 내에서도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원자원가 발생이 있으면 대체. 정답 4번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우리 회계원리 여러분들이 학습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91번 표준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표준원가 제도는 정보원가, 변동원가 모두 쓸 수 있습니다. 2번 표준원가의 사용 목적 중에 하나가 신속한 원가 계산, 제품 원가 계산, 신속해집니다. 사전에 이제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 고정 제조 다 결정해 두었죠. 3번. 그리고 이제 우리 원가 통제,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아주 미미한 건 무시하고요. 예외에 의한 관리, 그래서 왜 발생했는지 통제, 성과평가 하는 겁니다. 4번. 표준원가 제도를 채택할 경우 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죠. 비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2번. 표준원가는 이제 재무적인 숫자만 가지고 그 계량적인 숫자로만 분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재무적인, 비계량적인 이런 내용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92번.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표준원가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달성 가능한 추정치. 이상적인 표준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상적이니까 종업원들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겠죠. 항상 불리한 차이가 나오고 종업원들 동기부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표준은 최초 출발점의 기준치의 의미, 출발점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표준원가에서 표준은 현실적인 표준을 적용합니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93번.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직접 노무시는 얼마인가?
자,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직접 노무 원가 7,500. 자, 이런거 총액으로 나오면 총액으로. 직접 노무 원가 가격 차이. 자, 유리한 차이니까 2,500 마이너스. 왼쪽이 작으면 좋습니다. 원가니까. 저 원가는 적게 발생하면 좋은 거니까. 자, 능률 차이. 불리한 차이니까 부가 플러스. 그러면 이 숫자 구할 수 있겠죠. 1월에 직접 노무 시간이 2,500시간일 때, 총 직접 노무 시간이 2,500시간일 때,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직접 노무 시간 얼마인가? 자, 일단 전체를 구해볼게요. 자, 1월에 실제 직접 노무 시간 2,500시간. 자, 이 Q가 2,500시간. SP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SP가 4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도 SP가 4가 되겠죠. 그럼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 노동시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1,800시간 되죠.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 노동시간 SQ를 구하는 문제다. SQ. 자, 94번. 3일의 변동원가 계산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3일의 변동재료원재본가 소비 차이는 얼마인가? 소비 차이는 얼마인가? 자, 이것도 우리가 AQ, AP를 실제 발생액 325만 7천원. 실제 투입 시간에 허용된 실제 AQ 기준으로 예산 345만원이고요.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변동 제조원가. 자, 실제 산출량에 근거한 변동 예산, 실제 투입량에 근거한 변동 예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개가 소비 차이.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정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뺍니다. 부호가 마이너스 19만 3천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유리한 차이. 정답 3번입니다. 95번. 자, 직접 노무비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똑같이 자, 직접 노무비 임률 차이 3만원. 3,000원. 불리한 차이니까 플러스. 실제 발생액 12만 6천원. 실제 직접 노동시간 4만 시간. AQ 4만 시간. 표준 직접 노동시간 4만 1000시간. SQ를 말하는 거고요. 능률 차이니까 요 두 개 알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3,000원 불리한 차이니까 AQ, SP가 12만 3천원이죠. 자, SP 구할 수 있습니다. 3.075. 여기 3.075.
항상 이렇게 숫자가 좀 이렇게 꼬이게 나오면 혹시 제가 계산 실수했나 좀 걱정되긴 합니다. 네. 맞네요. 3075. 제대로 계산했습니다. 자,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유리한 차이. 3075 유리한 차이. 3075 유리한 차이. 정답 4번입니다. 96번. 초변동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초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단위당 현금 창출 공헌이익,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에 판매수량 곱하고 운용비용. 운용비용은 직접 노무원가, 변동재료원자본가, 고정재료원자본가, 변동판매관리비, 고정판매관리비 전부 다 운용비용, 기간원가로 보아 비용 처리. 현금 창출 공헌이익은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우리 전부원가 계산은 재고가 늘어나면 이익이 증가되지만 초변동 원가 계산은 반대죠. 오히려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보유를 최소화하는 요인을 제공합니다. 3번. 제조원자본가를 혼합원가로 제조원자본가에 포함된 혼합원가를 임의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기간원가로 처리하기 위해 혼합원가의 주관적 구분이 불필요하다. 어차피 직접 재료원가 빼고 나머지 전부 모든 재료원가를 기간원가,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 구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4번. 전부 원가 계산 제도와 마찬가지로 원가 부착 개념 아니죠. 원가 부착 개념은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는 이 제품 원가다. 제품에 부착한다. 그런 개념인데 원가 회피 개념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이 고정비 성격은 전부 다 비용 처리하자. 기간원가 처리하자. 최근에는 이제 우리 공장이 자동화됨에 따라 실제 직접 농업이나 변동 제조원자본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생산량은 무관하게 발생하는 원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재료원가만 이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고 나머지는 이 생산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일종의 고정원가 성격이기 때문에 변동원가 계산보다 더 원가 회피 개념이죠. 회피 개념. 정답 4번입니다. 9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